오늘은 진대법을 실시하고 을파소를 중용하여 나라를 잘 이끈 현명한 인물이었던 고구려 제구대왕 고국천왕에 대한 역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제8대왕 신대왕의 아들로 176년에 태자로 책봉된 고국천왕은 179년에 즉위하여 197년까지 약 18년 동안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국천왕은 키가 구척으로 매우 컸으며 용모가 뛰어나고 힘이 셌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머리가 좋고 현명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고 하며 때로는 너그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간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고국천왕이 즉위한 시기는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고구려는 점차 주변보다 발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이러한 성장은 곧 중국 군현의 견제를 받는 등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84년 후한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오자 고국천왕은 처음에 동생 계수를 보내 막게 했지만 계수가 패하자 직접 정예 기병을 이끌고 좌원에서 한나라 군대와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잘려나간 적군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외부의 압박을 막아낸 고국천왕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라 안의 문제들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고구려는 5개의 독립적인 부가 연합한 형태의 국가로 각 부는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통합력이 약했습니다. 고국천왕은 국력을 모으기 위해 연나부 수장 우소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여 연나부와 연대를 통해 통치력을 확보하려 했고 연나부를 포함한 오부 전체를 왕권 아래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비류와 좌가려 등 연나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 세력이 왕도인 국내성을 공격하자 고국천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반란 진압 이후 고국천왕은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부 세력을 제어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사부에 명하여 그들의 대표이면서 왕을 도와 정치를 이끌 인재를 추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부는 동부의 안류라는 인물을 추천했지만 안류는 하찮은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큰 정치를 다룰 수 없습니다. 서암록곡 좌물촌의 을파소라는 자가 유리왕 때 대신 을소의 후손인데 성격이 강직하고 굳세며 슬기와 지혜가 연못처럼 깊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기에 혼자 밭을 갈며 살고 있는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려 하신다면 바로 이 사람이 없이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거절하며 을파소를 추천했고 안류의 추천으로 을파소를 불러 내 감히 선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신민들의 위에 있게 되었으나 덕이 야박하고 재능이 짧아 다스림이 모자라오. 선생은 재주를 감추고 지혜를 숨겨 궁벽한 풀밭 늪지에 처한 지 오래이나 지금 나를 저버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이리 와주니 이것은 나 혼자의 기쁨과 행복일 뿐 아니라 사직과 백성들의 복이 올시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 그대는 마음을 다해주오. 라고 말하며 중해대부에 임명하고 우태에 자기를 주었으나 을파소가 관직이 낮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은 둔하고 굼떠 엄한 명령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대왕께서 현량한 자를 고관으로 삼아 대업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라며 거절하자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뜻을 알아차리고 다시 국상이라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직위에 그를 임명하고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을파소가 오부의 수장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최고 직위를 맡은 것은 고구려가 초기의 국정 운영 방식이었던 오부의 합의제적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정치권을 장악한 왕이 임명한 국상이 다른 사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국정 운영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을파소의 기용에 다른 사부 세력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고국천왕은 진실로 국상에게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일족을 멸하리라 라며 을파소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사부의 세력에게 왕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등용하여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년 이른 가을에 서리가 내려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고국천왕은 국가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같은 해 10월 고국천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만난 어떤 백성이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지만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옷과 식량을 준 후 진대법을 실시하여 평민들을 구제했습니다. 진대법은 고구려의 구율책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국고에 있는 곡식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백성은 겨울 10월 추수한 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국가에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고국천왕은 이 제도를 상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왕에게 직접 예속시키는 효과를 노렸고 귀족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귀족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귀족의 힘이 강해졌는데 정부가 쌀을 빌려주게 되면 굳이 귀족 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귀족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고구려 백성들 모두가 왕이 다스리고 보살피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백성들이 왕에게 예속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고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시켰으며 진대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내정 개혁을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국가 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인물이었습니다.